네, 이승훈 이제 통찰의 시대 세 번째 영상이고요. 프로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프로이트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 현대에서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쁘게 말하면은 약간 사이비 같기도 하고요. 네. 좋게 말하면은 철학자, 사상가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라는 얘기는 못 붙이겠어요. 이 사람 스스로 이제 과학적인 걸 어떤 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지만 이게 어떤 그 자신의 생각을 입증하는 방식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학문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잘 쳐줘봐야 어떤 철학이다. 그러니까 철학도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뭐 분석 철학 이러고 이런 과학 철학 이런 수준의 철학이 아니고 진짜로 그 옛날에 이제 서양에서 많이 하는 혹은 이제 동양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에 가까울 수도 있는 어떤 철학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재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뇌과학자나 어떤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프로이트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서 이걸 구조를 그러니까 잘못 말하자면 잘못된 구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너무 잘 돼버린 바람에 이후의 연구의 어떤 인지과학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을 잡아줘서 발전이 늦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너무 사변적인 말에 그러니까 증명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반증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걸 막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해서 네. 물론 그 생각이 예술가들의 영향을 받는 거는 관계가 없지만 그게 이제 과학적인 것으로 취급이 돼버리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뭔가 썩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프로이트가 얘기한 어떤 무의식에 대한 이야기, 성역과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어떤 이 말을 못해 그다음에 이제 의식,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을 세 개의 단계로 구성되는 어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꿈에 이제 어떤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무의식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맞으니까 꽤나 날카로운 통찰인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가 짜놓은 어떤 구조가 세부적인 사실들이 맞진 않더라도 어쨌든 이제 심리학이나 어떤 뇌과학 이런 데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다져준 건 아니지만 어떤 이 구조적인 기틀을 다져준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네, 에릭 캔델은 봐서 이제 나름 어떤 프로이트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 중에 재호님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 저도 듣고 굉장히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에릭 캔델이라는 사람이 다른 학제나 혹은 이제 다른 분야, 가령 예술이나 미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약간 어떻게 보면 리스펙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 전반적으로 어떤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들 간의 교류가 서로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펙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나의 것을 이들의 것에 연결해서 또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거나 할 수 있고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융합인재학부를 주전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수업이 융합인재학부 수업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융합인재학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랑도 굉장히 연결이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로이트에 대한 얘기만은 아니고 어쨌든 좀 넓은 얘기로 넘어와 버렸는데 하여튼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이 뭔가 생각이 조금 여성에 대해서는 특히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고 방식이 그 다음에 이제 사변적인 이야기를 막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실 환자에 대한 어떤 윤리적이지 못한 결과적으로는 윤리적이지 못한 어떤 의사로서 나름 의사인데 정신의학과 의사인데 이게 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만한 일들도 했던 것 같고 해서 어, 주로 이제 현대 와서는 이 과학 쪽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사람이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로이트에 대해서 되게 그냥 안 좋게만 봤는데, 아, 이런 점에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게 됐구나. 이런 점에서는 이 사람이 그걸 했구나. 그다음에 이 영향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였구나. 중요한 인물이었구나. 괜히 이제 오늘날 프로이트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속된 말로 올려치기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로이트의 어떤 이론의 한계점으로부터 우리가 예술을 이제 저자가 후 뒤에서 시도하는 진화적으로 설명하는 것, 혹은 이제 뇌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아쉬운 점들이 있나, 부족한 점들이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우선 첫 번째로는 어, 이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직도 잘 정의가 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이 예술에 대해서 순수하게 뇌과학적이거나 신경과학적으로 얘기하기에는 뇌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적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도 지금은 이제 어떤 이 신경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책에서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제 호르몬과 자율신경이 먼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를 뇌에서 해석하고 뭐 하는 것이 감정이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라는 식의 관점이 제공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 호르몬을 호르몬을 느끼고 그게 감정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책에서 나와 있듯이 우리가 분명히 이 뇌에서 그 신경계에서 우리의 기억과 의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적인 어떤 생각이 가미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리 이 의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술의 정의가 잘 되어 있진 않지만, 잘 되어 있지 않다기보다 굉장히 너무 많은 정의가 있고 통일이 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혹은 이제 적어도 아니고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뇌과학 수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점이, 뇌과학적인 설명에서 부족한 점이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다른 층위에서 우리가 이거를 순수하게 우리가 미술을 보고 예술을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여기에 우리의 문화가 너무 크게 관여를 한다. 이 빈 1900년대 어떤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당시 어떤 풍조 때문에 성욕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고, 우리가 그림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그림을 이해해야 온 이 노력을 다해서 그림을 이해하고 느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감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책에서 어떤 상징을 본다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무슨 주의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이해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 종교 미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성이나 감성 한쪽으로 설명하기에, 이성이나 감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순수하게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화적인 영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이유에서 이제 예술을 단순히 진화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진화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진화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사실 굉장히 흥미롭지만 너무 사변적이고, 그 다음에 이 논리를 우리가 뭔가 순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강해서, 저는 제가 진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이런 진화론적인 설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흥미롭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지양하거나 혹은
최소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뭔가 이 조금 조금씩 이 드러나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진화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야. 우리 이제 인간에게 어떤 보편적인 예술에 대한 무언가가 있어. 라는 식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보편적인 무언가가 생물학적인 기저가 깔려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떤 생물학적인 기반을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 보편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보편적으로 이해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이 뇌에서 이 상향식으로 조절을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그 상향식 조절은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깊게 받을 수 있고 문화라는 것이 이 인간의 뇌나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마음대로 주물주물 할 수 있는 강력한 것이도록 인간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진화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이 예술이 어떤 목적이 있다 혹은 이제 이 인간의 미의 기준이 사실 미의 기준이 대칭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도 사실 데이터가 이렇게 다 되어 있지만 어 잘 모르겠어요 그 우리가 막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했다가 최소한 이제 이 어떤 보편적인 이 서구적인 어떤 그게 완전히 멀리 떨어진 시대나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표본을 얻을 수 있는 연구 물론 이제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이 석박사님들이 리뷰를 하고 하셨겠지만 이 보편적인 수준의 미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표본이 적지 않나 이 보편적인 그게 없지 않나 데이터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떠나서 보더라도 이게 대칭이 중요한데 대칭은 사실 건강함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대칭이 잘 돼 있을수록 더 아름답다고 여기더라. 이 가슴이나 뭐 인간의 남자의 근육이나 공격성이나 이런 것도 성욕과 깊게 연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국 아름다움을 느끼면은 뭐 사랑을 느끼고 그런 식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미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가 조금 이제 뭐 두서가 없어졌는데 이제 그 예술의 진화적 설명이나 뇌과학적인 설명이나 신경과학적인 설명은 한참 나은 자리에 있지만 이게 이제 진화적 설명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프로이트가 하던 것처럼 굉장히 사변적이고 우리가 이제 이걸 증명하기 어려워 실증할 수가 없는 반증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의 사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시작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프로이트와 이 부분이 조금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자면은, 정리를 하자면은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물론 이제 예술을 볼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뇌과학이나 어떤 우리 인간의 생명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은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말 자체가 그런 말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우리가 이제 모든 인간들이 궁금증을 느낄 수 있고, 굉장히 이제 사이즈가 크고 잘 모르고 있고 그런 질문인 것은 맞지만 그거와 동시에 이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생물학적인 것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하려는 시도 자체가 약간은 부질없을 수 있고 약간은 위험할 수 있다. 혹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걸 진화론적인 설명으로까지 이어버리는 것은 너무 사변적인 이야기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기회에서 세 번째 영상까지를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영상은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하신 얘기와 저희가 수업 중에 했던 얘기를 바탕으로 제가 내린 조금 사변적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결론은 아니고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